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문을 닫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군 공여지 개발과 8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연 이자율 3,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가 부시장 집무실을 줄여 직원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권위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한 상가들은 문을 닫은 채 떠났고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합실이 썰렁합니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이 간간히 보일 뿐 여기저기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버스 탑승량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버스 한두 대가 전부고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승객들 자체 없어요. 오늘 몇 명 태우고 있어요? 저는 동성에서 나오는데 7명 태어났어요. 그 국내들만 민간인들 많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든 시외버스 이용객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는 버스 노선 축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 10대 다니 댕기 보통 9대 줄이고 한 대만 달려. 한 대만 왔다 갔다 한다. 순천 가는 거 있지, 수원 가는 거 있지, 평택, 강원, 강릉 다 없어졌어, 차가. 손님이 없어요. 시외버스 승객 감소는 터미널 입주 상가들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손님의 매출은 크게 떨어져 상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지금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로 잡았을 때 지금은 한 1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7이 안 된다는 거죠. 8분의 1분이 안 된다는 거죠. 수입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손님이 없는데. 그냥 뭐 집세 주고 그냥 겨우 그냥 견뎌나가는 거죠. 적자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하나둘 터미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이처럼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이곳 분식점은 장사를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와 슈퍼마켓, PC방 등 최근 1, 2년 사이 문을 닫은 업체만 6곳이나 됩니다. 11개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한 겁니다. 떠난 빈 점포를 보며 남아있는 상인들도 언제 가게를 닫을지 모를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못 올라간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좀 있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에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왔다고 자평했는데요. 미군 공여지 개발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 등 주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업들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 점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 목소리에 귀를 열겠습니다. 항상 유연하게 생각을 돌이키고 다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미래의 청사진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의정부의 실업률은 4.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 김동근 시장은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 산업 기반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의 미래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광역교통망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민락, 고산지구 연결 도로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 위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를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은 남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과 도봉 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 대부업자는 연이율 3,395%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권위 내려놓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부시장 집무실을 줄여 직원들의 공유 공간을 조성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의정부시의 도시디자인 담당관실 류은경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시장의 집무실을 축소해서 직원들의 공유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유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7월 1일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방면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주도하고 또 지원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현재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그리고 혁신의 필요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부시장님의 결단으로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부시장의 집무실 일부가 직원들의 공유 공간이 됐는데 이 공간의 이름이 차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위한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회의실로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미리 예약만 한다면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티타임을 갖는 개인적인 모임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오름이란 이름은 조직문화 개선 워킹그룹에서 직원들이 결정했는데 생각과 정보가 모여 창의성이 차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생긴 차오름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차오름은 유리 폴딩 도어와 형태가 바뀌는 모듈 책상이 있습니다. 회의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자신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소위 공무원스럽지 않은 공간이라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도 좋고요. 네, 의정부시의 권위 내려놓기, 공간에만 머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공간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저희 워킹그룹은 제도, 문화 분야에서 개선점도 아울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도 조직원들의 공감을 받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무주에서 가스보일러 사고로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소식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주의 한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와 연통 사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 6명 중 5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예요? 가스보일러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4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분만 노출돼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색과 냄새가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최근 캠핑이라든지 노후된 가스 배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혼수 상태 등 증상이 발생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기관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배기관이 굽었거나 이물질로 막혀 있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배기관 내 이물질은 제거하고 연통과 이음새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주자분들이 이제 실제 저 연통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기 설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